현재 서서히 경매 아파트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아니고 1억, 2억대, 3억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경매 물건을 한 번씩 이래 확인도 해보는데 사실 경매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되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아파트는 폭락합니다. 물론 또 경매만 전문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매 물건들은 구축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급매물이 아닌 이상 정말 저렴하게 사지 않는 이상은 경매권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요. 그렇지만은 흘러가는 분위기나 동향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한 번씩 보기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 물건들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불과 1년도 채 안 됐는 사이에 엄청나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이런 얘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매물들도 마찬가지 다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3억대 매물이면은 나쁘지 않고 마찬가지 평수도 33, 4평 괜찮죠. 근데 그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또 유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값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더블 역세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구에 저도 마찬가지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데 실제 더블 역세권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나 먹히는 거지 대구는 사실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1시간 내외 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겠지만 역세권에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써서 부담스럽게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제가 전화를 받았는 분들 중에서는 외지에서 전화 와서 동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대구역, 더블 역세권에 투자를 했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 드렸는데 결국은 판단은 전화를 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이런 보면은 경매 물건들이 33평에 3억 6천 마찬가지 감정가보다 거의 1억 이상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낙찰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중요한 거는 서서히 아파트 매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가주택의 경매 아파트들은 또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웃기게도 보통 예전을 제가 뒤돌아보면 아파트 매물도 나오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매물도 경매 물건에 같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 악화에 동조하는 게 좀 보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경매 물건들이 지금 아파트 빌라입니다. 또 소액의 아파트를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고요. 그리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3억대 아파트들 마찬가지 경매 물건 5억, 감정가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최저가 2억. 지금 사실 이런 경매 물건은 사실 이렇게 어플로 보는 게 아니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경매 물건을 굳이 지금 구입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 북구 쪽에서도 지금 경매 물건이 쭉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시다시피 3, 4억도 2억대, 2억도, 2억대, 3억대도 그렇고 3, 4억대도 마찬가지 많이 나오고 있고 10억대 그리고 6, 7억대 지금 매매건은 실제 10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경매물로 감정가는 6억이고 최저가는 4억 그리고 마찬가지 3억대 아파트들이 생각외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북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경매가 나온다 하는 거는 그만큼 사실 경기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도 경매는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플을 보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위치가 좋지 못하고 아니면 정말 어떤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죠. 아니면 그 전에 경매 나오기 전에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든 사실 경매 전에 대부분 낙찰 전에 대부분 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경매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경매가 나와도 계속해서 낙찰보다는 유찰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북구 쪽의 경매 그리고 서구 쪽에는 사실 경매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서구 쪽에 경매가 많이 없어서 서구는 좋지 않느냐 그럼 구입하시면 되는데 서구 자체는 사실 아무래도 대구 자체의 사람들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죠. 근데 제가 또 서구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서구 살기 좋다, 평리동 살기 좋다. 물론 서구 쪽에 옛날에 이제 어떤 다쿠의 이미지도 있지만은 여름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폐수장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것도 지하화로 넣는다 하고 지하화로 다시 공사를 하는 거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안 보신 분들도 뭐 사실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대구역이 생겼죠. 그런데 서대구역이 생겨도 예전에 서대구역 때문에 저한테 서대구가 개발할 수 있나요? 그러고 트랩 마찬가지 저한테 전화 와서 트랩이 들어온다 하고 역세권 개발되면 땅이 많이 오를까요? 근데 제 영상을 찾아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동대구역 자체에서는 사실 먹자 골목이 형성된 자체가 워낙 오래되었고 지금 서구에 뭐 역세권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역 주변이 활성화가 되거나 먹자 골목이 생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역세권 발표를 하거나 이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땅 가격은 조금씩 움직이죠. 건물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나.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나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후닥닥 팔고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있어 봐야 잠깐 오르고 거기서는 다시 정체가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저번에도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 세 바퀴가 돕니다. 첫 번째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가격이 살짝 상승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나오면 실제 여기 공사를 막 하죠. 그때 가격이 또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고 계속해서 상승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슈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패턴을 좀 알죠. 투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가격을 저렴하게 먼저 사놨다가 발표를 하거나 공사가 완공되면은 살짝 금액이 올라도 적게 먹고 빠집니다. 욕심 많이 안 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계속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가지고 있으면 오르긴 오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주변의 땅이 안 오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배팅을 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내가 그냥 하나 구입해서 평생 살면서 가격이 오르면 한번 팔면 되는데 보통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 바퀴 돌 때 첫 파스에 한번 표가 나서 가격이 오를 때 한번 팔고 나가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 또 한번 팔고 완전히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팔지 말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를 보게 되면은 서구에는 거의 경매물로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경매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서구에 투자를 했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향이나 흘러가는 방향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이 안 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지금 신청자 옮기는 것도 지금 결국은 얘기가 나왔죠. 예산 부족으로 힘들 것이라. 그리고 지금 시장은 원래 여기에 신청자 옮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을 안 하려고 하다가 표 때문에 새롭게 뭐 얘기를 또 바꾸는 걸로 제가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트랩 마찬가지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은 트랩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경전철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주차 뭐 아니면은 교통이 더 힘들어진다 뭐 그런 사례로 결국 트랩은 다음 시장이 오게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서구에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트랩 하나 보고 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투자가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재개발 때문에 서구, 남구, 동구, 중구 할 거 없이 가격이 거의 평당 1,000만원 정도로 8m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가격이 다 올랐어요. 예전 같은 경우면 뭐 평리동이나 아니면 서구의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도 않았을 거고 한 600만원, 500만원 이래 구입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것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재개발 때문에 뭐 땅 가격이 다 오르고 건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뭐 8, 900에서 1,000만원 주고 투자를 했다 보니까 엄청난 또 손실이 될 수도 있죠.
투자는 항상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저는 정치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지만은 특히 뭐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지 밥그릇만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1차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2차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했다시피 1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에 뭐 우리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혁신도시 쪽에 뭐 땅을 하나 주택을 하나 사놨다가 뭐 발표가 난과 동시에 팔면 됩니다. 예, 팔면 되는 거고 2차적인 거는 자리를 잡았을 때 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또 묶어놨다가 파는 거고 3차는 완전히 자리가 뭐 안착이 됐는 거죠. 활성화가 완전히 됐을 때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뭐 어떤 먹자골목 형성 뭐 그런 것이 됐을 때 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실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원래 많이 걸렸기 때문에 트럼프 보고 사실 투자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슈 때문에 기회라고 싶어서 팔고 나가는 게 현명한 거였고 단지 신청사 예를 들어서 시청에 옮기는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았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 가치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백지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이슈가 있을 때 1차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리가 잡았을 때 2차 완전히 자리가 잡히고 나면 3차 그런 투자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경기가 억수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급매물 정말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는 게 투자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들은 사실 그게 눈에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도 현재 경매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다시피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달서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가 경매 물건에 별로 안 나오는 편이고 지금 북구, 달서구 이렇게 경매 물건이 좀 나오고 수성구도 경매 물건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들 중에서는 북구에 2, 3억대, 3, 4억대의 아파트가 나왔다면은 달서구는 지금 9억대, 12억대, 뭐 7, 8억대 경매 물건들도 간혹가도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경매 물건들을 보면서도 뭐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경매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뭐 할지 말지는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름대로 경매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또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은 굳이 지금 현 입장에서는 경매보다 차라리 뒤로 급매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남구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경매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경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서서히 분위기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산동도 몇 개가 보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억대, 3억대, 뭐 4억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달서구가 일반적으로 땅이 좀 넓어서 그렇고 인구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매 물건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지금 현품 같은 경우도 경매 물건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현품은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고 신축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좀 나온다. 물론 제가 만났는 분들이고 그리고 대화를 했는 분들 이래 보면은 실제 핸드폰에 어플 뭐 한 3, 4개, 5, 6개 저보다 어플이 더 많이 깔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토지에 대한 또 어플 전문적인 어플도 있던데 일단 뭐 그런 어플을 보는 거는 좋습니다. 보는 거는 좋은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그런 거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어플을 다 보면서도 결국은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결론을 내려야 될 때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고만 있는다고 해서는 뭐 우리가 유튜브 보듯이 똑같아요. 뉴스 보듯이 가격이 안 내리고 있구나. 매물이 이렇구나.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꼭 지식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뭐 가장 저렴하게 내하고 맞는 매물이다, 나하고 맞는 아파트다, 뭐 이 정도 아파트면 나는 충분히 구입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사는 게, 그게 이제 뭐 결론을 내린 거에 똑같은 건데요.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고 경매 물건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보다는 거의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야월 동구 쪽에서도 경매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아시죠? 이번에 입주였는데 바로 다시 경매 물건이 나왔다 하는데, 그리고 회원분들은 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도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게 1억대, 2억대, 3억대 아주 가장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경매 물건에 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 갭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동구 쪽에 갭 투자를 그래 많이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세권 위주로는 갭 투자가 많았을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참고해서 본다면 전세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내주지 못해서 이미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물론 경매로 나왔다가 뭐 돈만 해결이 되면은 경매는 다시 끄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뭐 유찰이 됐든 낙찰이 됐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경매 물건들이 서서히 예전하고 틀리게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상황 자체는 지금 뭐 거의 좋지 못하던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것이니까 더욱더 뭐 어플을 깔아놨는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어플을 그냥 봐도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보시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내가 얼마 선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반토막이 났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어떤 라인을 끊고 경매 물건들을 보시거나 평당가의 단가를 한번 보시거나 매매 물건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은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목이 생깁니다. 일단 오늘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다가구 상가주택보다는 거의 아파트 위주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북구하고 달서구 위주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동대구역이나 뭐 대구역 부근에도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구나 수성구는 사실 경매 물건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남구도 뭐 서서히 경매 물건들이 눈에 띄기도 띕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관심이 있다면 경매에 들어가서 금액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은 뉴스에 나오는 거에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전세권을 뭐 설정해 놓고 돈을 주지 못해서 이미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해서 실제 뭐 이자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저게 돈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좋게 터지든 나쁘게 터지든 터지긴 터질 겁니다. 뭐 관심 있는 분이나 시간 있는 분들은 경매 사이트 옥션에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동향은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락하고 있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뭐 사실 매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의 금액보다 월등하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도 많이 내렸다고 느끼지를 별로 못하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단가나 평단가를 계산하면 실제 뭐 원가에 거의 대부분 판다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심히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매물로 나와 있는 신축 상가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